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대수 위상수학 스터디 45번 부분 기저 및 위상 구조를 적는 세 가지 방법이고, 오늘 첫 번째로 진행해 주실 리딩 해 주실 파트는 이해찬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번 주 스터디에 해당하는 그 영상의 간단한 요약을 하면서 우리 스터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근데 시작하기 전에 든 생각인데요. 우리가 그, 그 작년에 이제 한창 스터디 할 때 멤버가 이제 아주 적은 수의 멤버로 이제 연말에 다음 스터디 어떻게 할까 막 이런 논의를 할 때 요약을 하면서 시작하자고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지난주 영상, 우리 지난주 스터디 할 때부터 생각이 좀 든 건데, 요약을 좀 돌아가면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요약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혹시 희망하신다면 이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 영상 제목처럼 부분 기저하고 그리고 위상의 구조를 주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영상 처음 시작할 때 부분 기저의 정의를 이제 언급하고 부분 기저가 실제로 이제 어떻게 정의됐는가 요약하자면 이제 유니온해서 X 자신이 될 수 있는 그런 X의 부분 집합들의 모임은 부분 기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그 부분 기저를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위상을 정의할 수 있는지를 이제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그, 그러니까 SI가 만약에 이제 부분 기저라면, 즉 이제 전체 유니온 하면 X가 되는 그런 부분 기저라면, 이 SI들의 유한계의 교집합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것은 이제 X의 그 기저가 될 수 있는, 그 위상의 기저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유니온에서 X를 만들 수 있는 X의 서브 베이시스가 있을 때, 그 X의 서브 베이시스에 멤버들의 파이나이트 인터섹션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것은 이렇게 이제 B라고 표시한 요것은 어, X의 한 위상의 베이시스가 되고 그리고 우리 그 지난주 스터디했던 영상에서의 방법처럼 그 베이시스의 멤버들의 이메일 유니온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것은 X의 위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서브 베이시스의 정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서브 베이시스라고 불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유니온 해가지고 X가 되면 되니까. 그래서 언제나 위상 구조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정의상 서브 베이시스의 원소들도 오픈 셋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그럼 위상의 구조를 그러니까 위상을 만드는 전형적인 세 가지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해주시되 그 영상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 세 가지들을 소개했고 그 이후에 이어진 영상들에서 각각을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은 그 타이틀만 따자면 부분 공간 위상,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 그리고 상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쿼션트 토폴로지, 그리고 프로덕트 토폴로지,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음, 뭐 각각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해보자면 어떤 전체적인 공간이 있고 그거의 일부인 어떤 그거의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에 그 일부에 어떻게 어, 전체 공간의 위상 구조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위상을 부여하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는 이제 그 예를 들어 이제
A, 그러면요. 예를 들어 그 A라는 어떤 그 위상 공간 X에 서브셋 A가 있다면 그 A에서 X로 자연스럽게 매립하는 어떤 사상을 생각하고 그 사상이 연속이 되도록 어,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쿼션트 토폴로지는 그 동치 관계를 줌으로써 어떤 그 이제 새로운 위상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사각형의 동치 관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동일시 여기는 어떤 방식을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서 뭐 메비우스 밴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토르스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프로덕트 토폴로지는 X라는 위상 공간 그리고 Y라는 위상 공간 두 위상 공간이 있을 때 X와 Y의 곡 공간에다가는 위상을 어떻게 줄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제 그 프로젝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뭐 파이 1과 파이 2가 연속이 되도록 그 곡 공간에 위상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하나하나의 정의를 따진 것 같진 않고 그런데 각각의 정의를 소개할 때 뭐 그 대수학에서 뭐그 부분군이나 혹은 군 G1과 군 G2가 있을 때 G1, G2의 곱의 프로덕트의 어떤 대수 구조를 어떻게 얹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어, 같이 소개하면서 굉장히 이제 유사한 방식의 어떤 정의 방식, 예를 들어서 연속이 되도록 아까 그 이제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연속이 되게끔 뭐 하는 그런 구조를 주는 거다라고 했는데 대수학에서는 뭐 그 연속 대신에 이제 그 호모몰피즘이 되도록 어떻게 뭐 구조를 주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얘기하면서 뭔가 유사한 형태의 어떤 논리 전개를 뭐 음미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여기까지 내용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네, 요약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일단 제가 먼저 노트를 공유를 해서 좀 내용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좀 자유롭게 이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제가 그 방금 이제 이해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를 일단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X는 이제 어떤 그 기본 주어진 셋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얘는 그냥 어떤 주어진 셋이고 얘를 저희가 어떤 서브 베이시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될 작업은 그 유한번 교집합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일단 그 엘리멘트가 유한계이기 때문에 유한번 교집합 하는 거는 너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무한집합의 어떤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교집합을 다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만약에 교집합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일단 교집합을 만약에 하면은, 그래서 제가 만약에 베타라는 집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교집합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기호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S의 원소인 제가 뭐 스몰 s i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교집합을 하기는 할 건데 여기서 만약에 얘를 뭐 S1, S2, 뭐 S3 뭐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 치고 근데 만약에 제가 i를 만약에 공집합으로 잡아버리면은 i를 만약에 공집합으로 잡아버리면은 이 교집합의 의미가 아무것도 교집합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집합론적인 얘기로 가면은 이거의 정의를 그
뭐라고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S가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SI는 S 전체가 된다. S. 이렇게 이제 집합론적으로 기술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웰디파인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S가 아니네. X죠. X. 네, 죄송합니다. X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 어떤 인덱스 셋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인덱스 셋을 empty 셋으로 잡는 순간 그 교집합을 하면은 정의에 따라서 X를 일단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전체 다를 이제 S1, 2, 3. 그래서 뭐 S1, S2, S3 얘네를 싹 다 교집합하면 공집합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S1과 S2를 교집합을 하면은 B 하나만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B 하나만 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네, 그 다음에 S1, S2, S3 각각 하나만을 갖고서 교집합을 그냥 자기 자신들과 교집합을 해버리는. 하면은 그냥 S1 하나, S2 하나, S3 하나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뭐 S1, S2, S3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제 갖고서 얘를 보고서 이제 전체 또 다시 합집합을 막 해보는 거예요. 마구마구 해보면은 얘가 이제 하나의 합집합을 이제 열심히 하면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합집합을 열심히 하면은 얘가 폴로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예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이 A, B, C, D 원소 4개 있는 걸로 예전부터 약간 좀 하는 그런 어떤 좀 뭐라 할까요? 별로 안 좋은 그런 되게 트리비얼한 예시를 갖고 오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일단은 좀 이 정도로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 보고요.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었던 내용들은 좀 일반적인 내용 말고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다른 책의 어떤 이 내용을 좀 따왔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원래는 이제 영상에서 서브 베이시스의 정의는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그러니까 어 합집합을 했을 때 전체가 나오는 이게 서브 베이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레퍼런스를 참고한 내용에서 따르면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의가 달라요, 정의가. 그래서 이제 기대수 영상에서는 오히려 이게, 이게 데피니션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어떤 데피니션을 갖고서 어떤 이후에 설명하는 방식이었는데, 제가 레퍼런스를 참고하는 책에서는 그게 순서가 전혀 반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약간 미심쩍은 말이 있는데, 근데 이거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로, 어떤 의미로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우선 레퍼런스에서는 먼저 어떤 유한번 교집합 해가지고 베이시스를 만들어내는 거를 정의로 했어요. 그래서 서브 베이시스의 정의를 이제 유한번 교집합 했을 때 베이시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조금 더 큰 덩어리들. 그러니까 유한 집합을 해야만 비로소 베이시스가 되는 쪼개지지 않은 덩어리들을 부분기저라고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한편 위 정의에서 원소들의 합집합이 그러니까 이제 서브 베이시스들의 합집합이 X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정의상 필요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 반례가 존재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정의상 이 말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 반례가 진짜 존재하는 건지, 라는 말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일단 반례가 존재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직접 해보니까. 이게 반례가 존재하려면은 그
되게 특이한 어떤 카운터 이그널프를 잡아야 되는데 잡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좀 공유를 해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로 이 저자가 이 말을 집어넣었을까? 그래서 여기 이유를 보면은 뭐 왜냐하면 해놓고서 뭐 당연히 되기 때문이다. 뭐 라는 그러니까 그 조건이 없어도 당연히 되기 때문에 저러한 말이 필요 없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례가 존재한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정의에서 서브 베이시스를 반드시 그 이러한 방식으로 정의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근데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토폴로지에서 나오는 정의들이 약간 조금 한두 개씩 조금 설명하는 부분마다 다른 것 같아요. 기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도 좀 한두 개가 있는 거, 두세 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자유롭게 나눠주셔도 됩니다. 어,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일단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가져온 내용은 이런 게 있었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나누고 싶었던 제가 조금 이번 주에 조금 파고들었던 토픽이 하나 있다면은 유주얼 토폴로지였어요. 근데 이게 뭐 스탠다드 토폴로지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우선 이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저희가 하는 내용들이 어쨌든 간에 어떤 베이시스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유주얼 토폴로지라는 거에 대해서 의 그래서 일단 제가 사용하고 싶은 베이시스의 필요 충분 조건은 이 두 가지를 익히 나온 이 두 가지로 어떤 베이시스를 좀 정의하거나 조건을 설명하는 걸로 일단 적어오기는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근데 물론 몇 개가 더 있는 거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단 이거를 적어왔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유주얼 토폴로지에 대해서 제가 우선 나누고 싶었던 어떤 이야기는 뭐냐면요. 유주얼 토폴로지의 정의가 그거인 것 같아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R 위에 있는 모든 오픈 인터벌들의 모임이 베이시스일 때. 그러니까 실수 위에 모든 오픈 인터벌들이 의 모임이 베이시스일 때. 그걸로 제너레이트 되는 토폴로지를 유주얼 토폴로지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제가 이제 베이시스 파트를 좀 공부할 때 약간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생각들은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첫 번째로 토폴로지를 먼저 정의를 해요. 토폴로지를 먼저 확실하게 정해요. 그래서 오픈셋들이 각각 잘 나와 있는 거죠. 오픈셋들이 well-defined 있는 거예요. 오픈셋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베이시스를 찾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사실은 물론 저희가 어떤 토폴로지를 정의할 때 조금 더 베이시스가 이런 거야라고 해서 조금 더 말을 간소화할 수 있지만은 근데 제가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약간 어떤 X라는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X라는 집합이 주어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파워셋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베이시스라고 될 만한 어떤 녀석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걔를 갖고서 어떻게 위상을 만들 것인가. 저는 이거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고 이게 조금 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위상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상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이 위상을 이미 웰 디파인을 다 했고 그 이후에 그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베이시스를 찾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거는 이 위상을 만들 수 있는 베이시스를 먼저 찾자. 저는 이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베이시스를 먼저 간단한 그 어떤 오픈셋들의 어떤 대상을 먼저 찾아서 걔네들을 갖고서 합집합을 열심히 만들면은 그
모든 오픈 세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논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 뭐 벡터 스페이스에서 R2가 있으면 R2의 어떤 베이시스를 R2를 먼저 만들어 버린 다음에 벡터 스페이스로서 R2를 먼저 만들어 버린 다음에 베이시스를 찾는 거는 되게 식상한 일인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2차원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어내는 어떤 기저가 무엇이냐, 이거를 먼저 알아내는 게 사실은 저희가 훨씬 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벡터 스페이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거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베이시스를 먼저 만들자. 그러면은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이렇게 뭔가 어떤 저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일단 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폴로지와 오픈세트를 먼저 웰디파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이시스를 찾는 거? 그것도 뭐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토폴로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토폴로지가 될 만한 어떤 베이시스들을 먼저 찾는다. 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 유주얼 토폴로지라는 거를 제가 비록 하나를 갖고 왔지만 지금 저 유주얼 토폴로지의 정의를 보면요. 기저가 뭐냐면요. 오픈 인터벌들의 모임이에요. 실수해서. 그렇대요. 근데 책으로 저도 이제 레퍼런스에서 이 예시를 봤는데 그러면 이거 위상이 도대체 토폴로지가 뭐냐? 오픈셋의 정체는 뭐냐? 그게 그러니까 그게 토폴로지가 과연 되느냐? 그걸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간단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위상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주얼 토폴로지가 뭐냐? 근데 이런 말이 붙어 있긴 해요. 그래서 뭐 on 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on R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 유클리드 n 차원에서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 유주얼 토폴로지의 정의가 뭐냐면은 오픈 인터벌들의 모임이 기저일 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로 만든 것이 토폴로지이다 라는 것을 보이려면은 위상의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작업을 혼자서 해봤어요. 근데 맞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일단 그 과정을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예. 그래서 이거랑 이게 들어있느냐 라는 걸 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자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어 얘는 그냥 사실은 이거죠. 그냥 R이죠. R 그 자체인데 모든 오픈 인터벌들을 다 싹 다 합집하면 R 되겠죠. 이거는 약간 자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모든 오픈 인터벌들을 합집합하면은 실수 R 자체가 될 거는 뭔가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직관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공집합 얘도 사실은 얘도 자- 얘도 이제 볼 수 있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겹치지 않는 뭐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실수들이 있는데 A, B, C, D가 다 실수예요. 그랬을 때 A, B랑 C, D를 하면은 공집합이 나오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얘가 베이시스 엘리먼트고 얘도 베이시스 엘리먼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B1, B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베이시스 엘리먼트들도 다 오픈셋이에요. 그래서 얘도 어떤 오픈셋일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오픈셋이기 때문에 오픈셋과 오픈셋의 교집 그래서 만약에 그 두 오픈셋을 교집합을 했을 때도 공집합이 나올 수, 잠시만요. 이게, 말을, 지금 제가 어, 직관만 있고, 아직 논리를 정확하게 그 기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음, 일단 생각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있을 것 같다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저기 네네. 저기 그 저기 그
지금 이 베타로 생성한 게 토폴로지가 되는지 확인하는 맥락이라면 네네. 그 이제 음 실제로 베타로 생성한 것이라고 하면 이제 지난주 영상에서 봤듯이 뭐 베타의 원소들의 임의의 유니온들을 모아놓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베타의 원소들의 임의 합집합들을 다 싹 모아놓은 게 베타로 생성한 거잖아요. 네네네. 베타로 생성한 그 물건이 실제로 토폴로지가 되는 맥락을 확인하는 거라면 어, 그 이제 베타의 원소가 오픈이다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건 조금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 네네네. 네네네. 그쵸. 위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는 거는 이 오픈셋이 뭔지를 규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니까. 네네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토폴로지라고 하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다 그냥 그렇겠네 하는데 이게 만약에 토폴로지가라는 확신을 주지 않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뭔가 안 돼 버리는. 그래서 비단 이 예시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기저라는 녀석들을 잡았을 때 이게 만약에 인피니트 셋이면은 도대체 그 집합이 토폴로지가 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제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스탠다드한 어떤 폼이 있느냐. 그러니까 베이시스만을 갖고서 그거를 유니온을 열심히 했을 때 생기는 그 녀석들을 그 토폴로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방법이 정해져 있는가? 그게 제가 궁금한 그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네네, 불과 지난주 건데도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네, 지난주 영상에서 네. 베, 그 위상의 베이시스를 정의한 다음에 그 위상의 베이시스로 생성한 위상이 정말로 위상인지를 연습 문제로 남겼었나요? 아니면 영상에서 확인했나요? 어쨌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베타로 생성한 그 물건이 실제로 위상이 되는가를 일반적인 차원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맥락에서 확인을 했거나 확인을 연습 문제로 남기겠다. 둘 중에 하나는 하고 넘어간 것 같거든요. 연습 문제로 남기셨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연습 문제라면 제 생각엔 저 1번 같은 경우는 그 공집합은 그 공집합 유니온으로 퉁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그 지난주 그 강의 내용 중에 그 이렇게 베이시스가 있을 때 어떤 집합 U가 오픈인 거를 어떻게 정의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 어떤 집합이 베이시스들의 유니온으로 쓸 수 있으면 걔는 오픈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그 토폴로지라고 한다. 네,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다 모아놓은 것들이 토폴로지인 거를 그 증명하라고 연습 문제로 내주신 거라, 예, 이런 그런 오픈셋을 거기 그럼 그 한마디로 U가 베이시스들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공집합이, 그다음에 전체 집합이, 그리고 어떤 그 유로 만들어진 거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1번, 2번, 3번을 그 정의에 따라서 증명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우선, 근데 이제 저도 이 1번, 2번, 3번 조건이 있는데, 1번 조건은 어떻게든 그냥 뭐 직관적으로 조금 와닿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2번, 3번이 이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2번, 3번이 문제인 이유가, 그, 그러니까 이제, 어,
네, 2번, 3번이 문제인 이유가 그러면은 이제 그 얘네들을 갖고서 1번,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방식으로 뭔가 네,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근데 막상 쓰려고 하면은 약간 좀, 네, 정수철 선생님. 네, 저 뭔가 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베타로 생성한 것이 토폴로지가 되는지 알 수 있나라는 저 질문 자체가 저는 약간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사실 토폴로지라는 거는 그냥 사실 정의하기 나름이라서 그냥 저거는 어 그냥 제가 어떤 유 아이들을 모아서 저렇게 뭐 무한 합집합을 취한 게 이제 토폴로지가 된다라고 이제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고 유한 교집합 애가 토폴로지가 된다라고 제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지금 만약 제가 이미 베타라는 기저가 있을 때 1번 조건 같은 경우에는 베타가 못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2번, 3번은 그냥 오히려 이게 토폴로인지인지 맞는지 아닌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걸 하겠다 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은 약간 다른 게, 그 토폴로지라고 부르려면은 지금 여기 동그라미 1, 2, 3번으로 써놓은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토폴로지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그냥 아무 물건이나 가져와서 얘를 토폴로지라고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물건을 갖고 와야지 토폴로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토폴로지를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를 토폴로지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질문은 의미가 있는 질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말이 되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병주 선생님. 네, 잠시만요. 아, 화면. 네, 안녕하세요. 저도 저 질문에 대해서 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먼저 아무렇게나 생성할 수 없는 것이 저 베타가, 그러니까 토폴로지가 될 자격이라고 이해찬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될 자격이라는 것은 그 기저의 관점에서는 그 기저가 만족해야 될 그 정의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조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기저가 될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그 기저라고 불릴 만한 그 자격이 되는 거고, 그 자격을 갖춰야만 토폴로지를 자연스럽게, 그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성할 수 있는데, 그 일반적인 방법이란 그 기저라는 일단 조건을 만족했으면 그 각각들은 다 기저라고 불리울 기저의 원소들이 있을 거고, 그 기저의 원소들의 아까 손영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 그 arbitrary 그러니까 그 임의의 합집합을 해서 그거를 그런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물건들이 결국은 토폴로지의 원소 즉 오픈셋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걸 체크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렇게 임의의 합집합을 한 것이 정말로 그러니까 기저의 그 원소들 그 임의의 원소들의 합집합을 한 것이 오픈셋이 되려면 결국 그 토폴로지의 정의를 만족하는가를 보면 되는데, 결국은 다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어떤 게 과연 베이시스를 저러한 방식으로 정의를 했을 때, 어, 오픈셋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미 합집합으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코멘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면은 또 해주셔도 됩니다. 그, 네네, 그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어, 지금 혹시, 그러니까 이게 베이시스로 실제로 토폴로지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 알기로는 저번 주에 그 연습 문제를 내주신 게 맞고, 제가 해보긴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또 헷갈려가지고, 근데
일단 생각을 좀 더 정리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 혹시 저도 저번에 그 숙제여서 한번 풀어보긴 했는데 뭐 이거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제가 풀어놨던 거를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볼까요? 아, 네네. 이거 공유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제가. 혹시 패드 갖고 계신가요? 태블릿? 아니요, 지금 이 노트북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노트북에 네. 뭐야 PDF 파일을 열어놨거든요. 아, 네. 그 밑에 그 줌 그 어떤 컨트롤 바 검은 색깔 이제 메뉴판 같은 거 보이시나요? 네, 화면 공유. 네네. 화면 공유에서 그 페이지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게 중지된다고 나오네요. 아, 네네네. 괜찮습니다. 네, 공유. 음,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네. 보입니다. 네. 이게 저번에 이제 숙제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U is open이라는 얘기는 정의됐던 게 이 U의 어떤 X를 잡더라도 예, 그 베이시스 BX가 있어서 BX는 X를 포함하고 U에 포함된다. 이거가 정의였으니까 그런 걸 이제 그 오픈셋으로 정의를 했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토폴로지가 되는 거를 밝히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이제 공집합은 클리어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X가 하나도 없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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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의 자체가 어떤 X에 대해서라도 그런 게 그, 있다는 거니까 공집합에는 하나도 없어서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겠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항상 이 공집합 들어오면 조금 헛갈리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집합 X가 토폴로지의 원소냐 이거는 이제 이 전체 집합 캐피탈 X에 어떤 원소 X를 잡아도 베이시스의 정의에 따라서 이런 BX가 있는 거니까 그 전체 집합 X는 오픈셋이 된다. 이렇게 저는 적어봤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제 오픈셋에 이제 그 유한이건 무한이건 오픈셋의 합집합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각 UI는 이렇게 정의된 원래 그것대로 정의되어 있는 오픈셋이었고 걔를 합집합을 다 하면 이 각각 이게 이제 오픈셋을 보이려면 모든 I에 대해서 UI가 오픈이라는 거를 보이면 된다 이렇게 적어놓고 이 합집합에서 어떤 X를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아이에 대해서도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되겠네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혹시 그 좀 코멘트 좀 질문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이게 지금 가정이 X가 셋이고 그 B가 베이시스일 때 저 T는 토폴로지다. 이거를 보이시는 건가요? 예, 그게 이제 숙제였던 네. 거니까요. 근데 그 B가 베이시스라는 가정은 이미 B로 토폴로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요, 그걸 이제 증명하라고 한 거죠. 제가 이게, 알기로는, 이게 흐름이요. 네. 흐름이 아까 그 어떤 그 제가 성함이 생각이 안 나서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네, 이렇게 베이시스 얘네들을 베이시스라고 하고 예, 두 가지 조건이 있는 베이시스라고 하고 이 베이시스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를 오픈 세트라고 잡으면 네, 이 오픈 세트로 이루어진 예, 것들은 토폴로지다. 라는 걸 증명해라. 아, 이런 유들을 다 모아놓으면 네, 이렇게 되는 유들을 다 모아놓으면 걔는 토폴로지가 될 거야. 토폴로지가 돼. 그러니 얘를 그 엑서사이즈로 증명을 하라고 하신 거였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기본 시작이 베이시스가 있으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토폴로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베이시스라는 놈이
여기 맨 처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이 토폴로지를 정의하려고 할 때, 얘를 어떻게 정의를 하지? 이제 그걸 정의하려면 오픈 셋들이 어떤 건지를 규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 오픈 셋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오픈 셋들을 규정하는 작은 덩어리들이 베이시스다. 이렇게 이제 끌고 나가는 거니까 베이시스가 있으면 오픈 셋을 정의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오픈 셋들은 기본적으로 토폴로지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1번, 2번, 3번 그 한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거를 정말 만족하나를 증명해 보라고 엑서사이즈를 내주신 거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뭐 3부까지는 좀 그렇게 풀었고 이제 유한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많이 복잡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제 이 U1부터 UN이 아니라 N이 두 개일 때, 딱 U1, U2 두 개일 때만 가지고 증명을 먼저 해도 예, 늘려가면 되니까 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했는데 이거 이 각각을 보면은 디테일은 뭐 좀 에러가 난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네, 토폴로지 정의 가지고 네,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 여기 지금 보여주신 대로 그 약간 공집합 같은 경우는 너무 명확하게 서술을 하기에는 구체적인 어떤 정말 구체적인 그 셋 X를 정말 구체적으로 주고 그리고 베이시스를 정말 구체적으로 줬을 때 뭔가 존재하는지를 기술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X도 그럴 거 어 X는 이제 네 공집합의 경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엑셀 4번 되게 클리어한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이제 공집합 이거는 사실은 어떤 공집합은 어떤 X도 가지고 그 원소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놈이 없으니 당연히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오픈셋이라는 정의를. 그래서 클리어하다고 적어놨긴 했는데 이 부분은 항상 이게 마음 한구석에 조금 예, 말은 그렇게 하는데 딱 다가와서 맞아. 이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클릭이 됐느냐 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예. 제가 적으면서도 지금 그렇게 해놓긴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잘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저게 지금 T 자체를 어떤 베이시스 엘리먼트들의 유니언으로 구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집합 자체를 아무것도 유니언하지 않았을 때 공집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테크니컬하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아, 예. 저는 또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그 토폴로지가 이런 오픈 셋들로 이루어진 집합들을 이런 오픈 셋들을 다 모아두면 토폴로지다라고 돼 있는 거고, 이런 유라는 게 오픈인 놈들은 요거다라고 돼 있는 거여서 요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저는 적용을 한 거였거든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좀 드는 게, 어, 그 뭐냐, 임의의 그 합집합을 하겠다는 건데, 그 임의의 합집합을 하겠다는 거는 결국 하나 이상을 가지고 합집합을 하겠다는 거여서 아무것도 합집합을 안 하겠다는 그 말은 의미상 포함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 공집합이 원소라는 그 말은 그 약간 그 vacuous truth 네, 예, 그거 네. 때문에 저걸 집어넣는 것이 아닌가. 수학에서 그 vacuous truth를 포함시키는 이유는 바로 저런 거를 저 장치로 설정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도 이해는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조금 찜찜함은 항상 남아있는
네. 네. 저는 근데 아까 그 승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공감을 더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근데 오히려, 제가, 네네. 어, 말 끊어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린 게 레키어스 트루스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유니언 할 때 인덱스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 인덱스를 공집합으로 주는 것 자체가 레키어스 트루스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집합론적으로. 그래서 아마 똑같은 얘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집합론 얘기에서도 그 인덱스 셋을 공집합으로 했을 때 유니온은 공집합으로 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말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아까 이제 한정석 선생님께서 이제 서브 베이시스 가지고 말씀하실 때 인덱스 셋을 공집합으로 하면 전체 집합이 나온다. 이건 사실 아직도 지금 못 쫓아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코멘트 있으시면 자유롭게 나눠 주셔도 됩니다. 제가 노트는 준비를 못하는데, 제가 이번에 서브 베이시스랑 좀 살펴보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어서 혹시 공유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근데 저 그 전에 질문 하나만 해볼까요? 네. 네, 저 아직까지 제가 맨 처음에 그냥 토플로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게 뭔가 예를 들어서 그 그때 아까 필기에서 공유해 주신 거가 이제 그 R1 스페이스에서 그냥 오픈 인터벌을 이제 기저라고 했을 때 그게 토폴로지가 되는지를 봤던 거잖아요, 그때. 네, 그 맞나요? 제가 화면을 공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만약 저거를 열린 오픈 인터벌이 아니라 닫힌 인터벌로 둔 다음에 클로즈드 인터벌로 둔 다음에 물론 저게 기저의 정의를 만족하진 않지만 아무튼 일단 기저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 2, 3번을 만족하는 건지 아닌지는 그냥 제가 세운 대로 하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저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은 어떤 셋에 대해서 그걸 토폴로지를 형성하더라도 난 그냥 이걸 토폴로지라고 할래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베타로 생성한 것이 토폴로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걸 기저로 생성하든 말든 어떤 셋으로 1번만 만족하게 생성할 수 있으면은 그럼 토폴로지 정의를 다 만족시킬 수 있게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 안 되는 예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네, 1, 2, 3이라는 세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에서 네, 그 집합 A를 1, 2만 갖고 있고 집합 B를 2, 3만 갖고 있는 거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그 뭐 공집합도 집어넣고 1, 2, 3 전체 집어넣고 하면은 아까 그 동그라미 1, 2, 3번 중에 1번은 충족되지만 예컨대 뭐 3번 같은 게 충족 안 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막 네. 그 아무거나 다 토폴로지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는 말을 한번 더 드려보고 근데 싶습니다. 방금 예시에서는 예, 그게 그 1, 2랑 그러니까 중괄호 치고 1, 2랑 중괄호 예, 치고 2, 3이 예. 베타인 거잖아요. 그 토폴로지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석철 선생님 말씀을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는데 네. 아무 아무 콜렉션이나 가져와서 그냥 내가 이거를 토폴로지라고 할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가 돼가지고 네네. 그, 그 말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좋은 발레가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타를 1번만 만족하게 그냥 기저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뭔가 1번만 아, 만족하게 생성을 할 수 있게 만들면 그거는 그냥 1, 2, 3번 다 만족하게 내가 그걸 토폴로지로 정의하면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인데 저도 좀
고민해보고 시간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생각해보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1번만 만족하게 하면은 그게 기저가 아니더라도 토폴로지를 생성할 수 있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 저 갑자기 또 그럼 질문이, 아까 제가 드린 발레가 그게 발레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예, 저, 아니, 혹시 이해찬 선생님께서 예, 아까 예. 말씀해주신 발레를 한 번 더 말씀해주시면 제가 아, 적어보겠습니다. X를 이렇게 두고 네, 이제 그 어, 뭐냐 베타 안에 그 네네네. X도 집어넣고 X도 집어넣고 예, 베타요? 예, 예. 네네네. X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1, 2 묶어놓은 것도 집어넣고 2, 3 묶어놓은 것도 집어넣으면 네. 예, 그럼 베타는 1번을 만족시키는데 그러니까 베타로 만든 근데 저 궁금한 게 베타 안의 원소끼리 유니온도 베타로 그 볼 수 있게 하는 거를 허용시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 1, 2랑 2, 3 들어있는 거는, 네, 뭔가 인터셉트랑 유니온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생성한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아,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약간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원소를 빼서 이게 토폴로지다 이게 아니라 유니온과 인터셉트를 유니온은 이제 무한으로 할 수 있고 무한 합집합에 대해서 그리고 유한 곱집합에 그렇게 해서 만든 거를 이제 생성한다는 의미로 보면은 그럼 뭐 클로즈드 네, 인터벌이나 그런 것도 예. 토폴로지를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였어요. 그 자꾸 말이 오갔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생성한다는 말을 또 서로 다른 의미로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 죄송합니다. 예. 아유, 어, 그러니까 그, 예, 예. 그 뭐냐, 그 아까 그 닫힌 걸로 기저로 했을 때 네. 그걸로 토폴로지를 만들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근데 베이시스의 그 정의를 보면 저거를 다 닫은 구간으로 해도 다 베이시스의 정의를 만족하기 때문에 결국 저걸로 인한 어떤 토폴로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기저의 그 정의에 사실 유니온을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인터섹션만 있잖아요. 그 베이시스의 정의에는 그 두 번째 그러게. 조건을 네. 보면요. 근데 사실 유니온이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되게끔 그러니까 다시 베이시스의 원소가 되게끔 하는 식으로의 정의를 포함을 시켜도 사실 문제는 발생은 안 하겠죠. 왜냐하면 유니온은 인터섹션 자체를 포함하니까요. 그렇죠. 거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인터셉트로 문제는 만드는 없는데, 거랑 이제 더 큰 거랑 이제 뭐 유니온해서 네. 네. 네, 무슨 그러면 오히려 유니온 했을 때도 다시 베이스의 원소가 되게끔, 그렇게 베이시스를 정의를 하면 오히려 좀 더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닌가. 왜냐, 베이시스로서의 굳이 베이시스를 그렇게 정의를 해야만 할까. 그냥 토폴로지 자체로만 둬도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사실 그 1번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그 베이시스를 그렇다면 왜 정의를 했는가? 왜냐하면 베이시스를 가지고 그걸 토폴로지로 만들고 싶은 건데 그 베이시스에서 생성한 토폴로지를 만들고 싶은 건데 만약 첫 번째 조건만 만족하고 나머지 조건을 신경 안 쓰겠다면 도대체 베타라는 베이시스를 왜 신경을 쓰는가?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뭔가 그 약간은 조금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베이시스가 가능한 어떤 대상을 잡았을 때 그거를 갖고서 토폴로지가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방법이 좀 알려져 있나? 그게 일단 가장 궁금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직까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 결국에는 베이시스는 지금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정확한 이제 베이시스의 정의를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X라는 집합이 주어져 있고 거기에서 파워셋을 먼저 어,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워셋 그러니까 잠시만요. 파워셋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네. 이렇게 해야겠죠? 이 얘네들을 베타랑 B라는 원소들을 생각을 해서 그쵸? 그 다음 논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어떤 애들이 오픈셋 아니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이야기가 이제 어 토폴로지를 정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토폴로지를 정의를 같이 한 다음에 어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이렇게 여기 또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원소를 제가 그 오픈셋 U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갖고서 과연 모든 그 U 그러니까 오픈셋을 그 합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잖아요. 이게 베이시스 정확한 정의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이 토폴로지가 먼저 정의가 토폴로지도 이미 정의가 되어 있고 그 그러니까 다음에 토폴로지가 먼저 정의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예, 여기 이제 베이시스가 있으면 네네 베이시스로 오픈셋을 정의할 수 있고 네 베이시스로 정의되는 오픈셋들이 있고 그 오픈셋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토폴로지가 되더라. 이런 흐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픈셋이라는 게 예, 베이시스로도 정의가 되는 거죠. 베이시스로 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베이시스로 정의가 되는 오픈셋이 있고, 네네 예, 걔네들을 아, 오픈셋이라고 부르고, 걔네들을 아 다 모아놓은 것들을 토폴로지가 되는지 확인해 봤더니, 토폴로지의 정의를 다 따르더라. 만족하더라. 이제 이렇게 흐름이 온 게 그- 지난 시간에 강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이시스로 정의되는 오픈셋이 있다는 말이 예, 근데 오픈셋은 토폴로지의 원소들을 오픈셋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혹시 제가 한동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를 제가 이해한 것 같은데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님 영상에서도 그렇고 제가 먼크리스 책도 봤는데 거기서도 토폴로지를 먼저 정의를 하고 이제 토폴로지의 원소를 오픈셋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시스를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단순히 스토리텔링적인 면에서 먼저 토폴로지가 정의가 되고 우리가 거기에 어떤 흐름에 타야 베이시스라는 걸 정의를 할 때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사실은 토폴로지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베이시스를 먼저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베이시스의 정의를 보면은 토폴로지의 존재성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께서 영상에서 말씀하실 때도 어떤 처음에 토폴로지 원소를 오픈셋이라고 정의를 했지만 사실 어떤 베이시스 엘리먼트들의 유니온을 오픈셋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사실은 그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토폴로지의 원소에서의 오픈셋이랑 의미랑 완전히 같아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폴로지를 먼저 생각하고 베이시스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베이시스를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걔네들을 갖고서 어, 합집합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모든 원소들이 토폴로지를 이루면, 그러니까 베이시스의 정의는 걔네들을 갖고서 임의의 합집했을 때 토폴로지를 만들어낸다. 이게 베이시스의 정의인 건 맞죠? 그러니까 그게 베이시스의 정의라기보다는 베이시스로 만들어내는 토폴로지의 정의인 거죠. 베이시스의 정확한 정의는 그 두 가지 조건이고, 그 X의 임의의 원소를 포함하는 물건을 갖고 있어야 되고, 네. 그 B1, B2의 인터섹션 안에 원소가 있으면 그 B1, B2 인터섹션 안에 포함되는 베이시스 엘리먼트가 X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런 베이시스 엘리먼트가 또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베이시스의 정의고, 네네. 그 다음에 그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그, 그 베이시스의 멤버들의 유니온으로 만든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실제로 토폴로지가 된다라는 거.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까 신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텔링적인 맥락에서 오픈셋이라는 용어를 먼저 써가지고 약간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논리적인 순서로는 베이시스를 어 베이시스는 베이시스가 만족시킨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냥 베이시스라고 부르는 거고 베이시스가 주어져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토폴로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그 만드는 방법의 정체가 그 베이시스 엘리먼트들의 유니온 그걸로써 사실 만든다는 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병조 선생님. 잠시만요. 네, 그 스토리텔링적인 면에서는 토폴로지에서 시작을 해서 베이시스로 나아간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가장 먼저는 구체적인 대상이 먼저 있었고 그걸 먼저 봤고 거기에서 점점 추상화된 거라고 봤을 때 사실 사람한테 제일 직관적인 방법은 토폴로지가 먼저 주어진 거고 그거에 따라서 거꾸로 이렇게 간 건데 근데 논리적인 측면에선 당연히 컨스트럭트 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먼저 서브 베이시스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베이시스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토폴로지를 정의하는 게 논리적인 순서인 건 맞는데 근데 약간 먼저 생각한 거는 토폴로지보다도 더 구체적인 대상을 먼저 생각했고 그 안에서 어떤 토폴로지라는 구조를 발견했고 근데 이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베이시스라는 걸 또 반대로 그러니까 토폴로지를 만족시키도록 베이시스의 정의를 저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도록 베이시스를 정의한 거고 왜냐하면 토폴로지를 만족시켜야 되도록 강제로 맞춘 거죠. 베이시스의 정의를 저렇게 세운 이유가 토폴로지 때문에 생긴 거고 그리고 베이시스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또 서브 베이시스를 또 만든 거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가 의도, 그러니까 순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면, 네, 이승희 선생님. 근데 뭐, 사실 납득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어, 해석개론에서 알초에서 네이버후드 주는 방식으로 위상을 추상화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이버후드가 결국에는 베이시스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쵸?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사실은 논리적인 흐름상 오픈셋을 먼저 이제 정의하고 베이시스 정의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만 사실 처음에 발견을 했을 때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시스라는 걸 먼저 좀 보고 왜냐면 저는 이제 조금 그림을 상상할 때 베이시스만 있어도 상상이 좀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 저는 이제 리얼 라인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할 때, 베이시스만 있어도 충분히 잘 상상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네, 뭐, 이제 그게 뭐, 오픈셋을 먼저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토폴로지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정성님이 아까 이게 많은 내용을 얘기해서 이게 초반에 얘기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음, 그림을 잘 상상할 수 있는 베이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리얼라인 실수에서 생성해내는 토폴로지 자체를 베이시스로 줘도 우리가 생각하는 오픈 인터벌을 베이시스로 준 거랑 생성해내는 것 자체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그림을 잘 상상할 수 있는 베이시스를 상상하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냥
그 원래 토폴로지를 딱 베이시스로 줬다고 하면 처음 딱 오히려 조금 상상할 때 힘들더라고요. 처음 이제 요즘은 조금 그거를 이제 익숙해졌는데 오히려 그래서 저는 좀 그냥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진 선생님? 네네네. 네, 그 리얼라인에서 그냥 그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주었다는 게 저는 이렇게 딱 와닿지 않거든요. 네. 예, 그거를 이승진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이게 토폴로지 뭐 R에서의 토폴로지야, 뭐 R2에서의 토폴로지야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다가와서 이해하고 계신지가 좀 어, 궁금하긴 합니다. 네. 혹시 화면 공유 잠깐 해도 되면 제가 그냥 그리면서 저 혼자서 상상하는 이게 근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는데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게 제가 말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요렇게 지금 오픈셋들이 각각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이제 여기 내부에 있는 애들끼리는 다 충분히 가까운 거예요. 그게 오픈셋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내부에 있는 애들끼리는 더 가까운데 이제 근데 이 A에서 이거를 도 쪽에서도 그러니까 그 오픈셋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걸 더 쪼개가지고 지금 이제 리얼라인 실수상에서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있는 애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 오픈셋 기준으로는 충분히 가까워서 한 점으로 볼 수 있었지만 더 최소 단위의 오픈셋이 존재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더 작아지는 거죠. 각각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계속 쪼개고 쪼개고 나가서 계속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저는 선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들이 그럼 결국에는 계속 더 작게 쪼개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번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픈셋을 생각을 할 때 그 어떤 수준에서 가까운 애들을 모아놓은 거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는 너희들끼리 충분히 가까워서 이제 이게 딱 이렇게 너희들끼리는 이제 그 어떤 게 더 가깝다 멀다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걸 준 게 오픈셋으로 생각을 한 거고 더 작은 오픈셋이 있다면 걔네들끼리가 훨씬 더 가까운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디스크릿 토폴로지 같은 경우에는 X 하나만 주고 공집합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X 하나만 줬기 때문에 모든 원소들이 완전히 가깝게 붙어 있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한 거고 디스크릿 토폴로지를 주게 된 경우에는 각각 엘리멘트가 다 분리된 오픈셋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상에서 물론 그 이제 거리라 하긴 좀 그렇고 그 가깝고 먼 정도가 이제 되게 정성적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정성적이라 하는 이유는 거리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이제 이 순서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너 앞에 누가 있어야 돼. 라는 것만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릿 토폴로지는 딱딱 떨어져 있긴 한데 얘네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리얼 라인도 그렇게 따지면 이 지금 얘는 딱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수직선을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매트릭이 주어져 있으니까 안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뭐 이제 여기를 막 조금 A1만 조금 더 확대시켜서 확 늘려도 이제 그 순서는 다 유지가 되잖아요. 요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상상했을 때 늘리는 것 자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달이 잘 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니까 늘리고 줄이고 구부린다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오히려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적인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뭐 다른 분들 생각이 있으면 이제 조금 뭐 또 네 어떻게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손익수 선생님께서 아까 질문해 주신 거에 되게 크게 공감은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아까 제가 이제 유주얼 토폴로지라고 이제 어떤 그 실수 위에서의 어떤 베이시스를 잡아서 그걸로 토폴로지를 만드는 그거 예시로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네, 다른 예시들도 그런데,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승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보고 어떤 제 개인적인 어떤 감상은 그러니까 실수 위에서의 어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오픈셋들, 그 덩어리들을
일반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모든 실수 위의 토폴로지들을 이런 식으로 직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하나의 딱 토폴로지가 아니라 실수 위에서 만들 수 있는 토폴로지들은 다 전부 이러한 덩어리라는 지금 이 그려주신 표현대로 다 일반적으로 지금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네, 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덩어리라는 것도 결국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그래서 아까 전에 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일단은 토폴로지 자체가 안 주어지고 베이시스들만 있어도 어느 정도 다 상상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일단은 그렇고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네, 예시에서는 상상할 수 있지만 똑같은 R2, 심지어 R2라는 네. 공간에서도 봤을 때 베이시스를 베이시스는 되게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상상이 가능하겠죠. 베이시스를 준 거는. 근데 베이시스들로 만들어낸 그 오픈셋, 토폴로지 그 오픈셋은 과연 상상이 될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K 그런 것도 있잖아요. 베이시스를 주는 방식이. 그 뭐 로얼 리밋 토폴로지도 있고 뭐 다양하게 주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그 오픈셋을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상상이 될까? 그리고 무언가 그냥 처음부터 오픈셋을 줬을 때 그게 정말로 직관적으로 베이시스들로부터 생성한 거라고 상상은 가능은 할까?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상상이 충분히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보든 상상이 가능하겠지만 좀 R2 안에서도 어떻게 베이시스를 주느냐에 따라서 되게 생소한 그런 오브젝트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근데 이제 저는 막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나의 제 관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좀 이제 근데 이제 조금 좋은 점은 이런 식으로 추상화를 하고 나니까 대략적으로는 머릿속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사실 로얼 리밋 토폴로지 이런 거는 조금 상상했던 게 꽤 오래전 일이라 막 엄청나게 잘 떠오르진 않는데 이 뇌리에 박힌 거는 지금 이 그림이어서 요거를 공유를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저는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일단. 뭔가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상상을 해보면 사실 생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물론 구체적으로 막 상상은 안 될 수도 있어도 그래도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렴풋이 이제 그림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여기 예시에서는 뭐 이제 S1 곱하기 S1이 그 토러스다 이런 얘기 막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이제 저 그런 것도 어렴풋이는 이제 그려지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상상했을 때 막 이게 그렇게 될 거야라고 이제 납득은 조금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좀 뭐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아까 정성님 말하고 계셨던 게 어떤 거죠? 잘 기억이 안 나서.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제 그 지금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게 그 구체적인 토폴로지를 정말 딱 세팅을 해놓고서 뭔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토폴로지들의 어떤 그 오픈셋들의 차락 덩어리를 직접 관찰하는 그 하나하나의 그 직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위에서의 어 실수 위에서의 어떤 토폴로지들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대강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할 수 있겠다. 거의 모든 토폴로지들을. 약간 저는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그린 그림이 맞는 건지 그런 걸 좀, 네. 그러니까 좀 다른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식으로 상상할 수 있겠다라는 걸 제가 생각하면서 그렸냐는 말씀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실수 네. 위에서의 토폴로지와 오픈셋을,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이런 이 지금 보여주신 그림대로, 네네. 네. 그쵸. 그, 그러니까 대략 이런 식의 관계가 이제 다 부분적으로 주어져 있어서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직선 하나가 된 게 아닐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상상을 해본 거고요. 사실 왜 이렇게 조금 사실 이렇게 보면 되게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보면 좀 약간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뭐 정선님도 알다시피 이제 저는 좀 빨리 척도를 보고 싶어서
빨리빨리 라인 바이 라인을 이해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 와닿는 게 하나도 안 남고 기억에 남는 것도 없길래 그래서 이번 스터디 때는 조금 진짜로 그냥 나 그림 그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를 좀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될까라는 걸 좀 더 보려고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베이시스랑 서브 베이시스에 대한 생각들도 있는데 뭐 이거 좀 약간 정성적인 거다 되게 좀 그러니까 저만의 상상이다 보니까 그냥 막 공유는 따로 드리진 않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만 갖고 있는 고민을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네네. 지금 토폴로지를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 첫 번째가 이제 공집합하고 X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유니언들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교집합은 이제 인피니트가 아니라 파이나이트여야 된다. 근데 사실 이제 뒤쪽에 공부를 안 해봐서 뒤에 보면 왜 특히 3번 항목은 왜 들어가야 되는지가 뒤에 공부하다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감이 안 잡히거든요. 네. 네. 실수만 생각을 하더라도 직선 라인만 생각하더라도 왜 얘가 파이나이트만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게 저는 좀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있고 그, 합집합이 실수 생각하려면은 네, 뭐 사실은 두 번째 조건 인피니트한 합집합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실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실수보다 예 부분 집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뭐 위상이 도대체 위상이 뭔데 지금 정해 있는 거 가지고는 위상이 뭔 짓을 하려고 하는 건지가 아직도 잘 저는 이제 안 다가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발레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리얼 라인에서는 이제 인파이나이트하게 인터섹션 시킬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오픈 인터벌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베이시스 토폴로지가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뭐 정확하게 제가 뭐 예를 들자면 막 뭐 예를 들어서 n이라는 걸 그냥 실수로 주고 마이너스 n분의 1 그리고 n분의 1을 오픈 인터벌로 줬을 때 이 n을 이제 인파이나이트하게 인터섹션 시켜주면 이제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픈 인터벌이 안 나오고 딱 그냥 0 하나만 저도 이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0 하나만 딱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오픈셋이 아니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논리적인로 받아들이는 게 제가 그때 그래서 이제 스터디 시작하기 전에 조건희 교수님한테 이거 이렇게 저는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게 중요하냐 했더니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냥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계속 그림 그리면서 약간 좀 이 정의를 납득하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 이런 내용, 이런 게 왜 필요했는지 좀 논리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을 것 같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좀 논리보다는 그림 그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하셨던 게 생각이 나고 이런 논리들이 나중에는 필요한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라는 특성 중에서 이 몇 가지 딱 세 가지만 이렇게 공리화시킨 이유는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요. 네. 그래서 네, 발레는 근데 저도 찾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예, 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이나이트하게 해야 지금 되냐. 공부하다 보면은 예, 이해할 수 있는 뭔가가 이제 더 나오리라 이런 것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굳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싶다면 파이나이트한 인터섹션 같은 경우에는 발레도 충분히 네, 인파이나이트한 인터섹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발레가 이제 조금 찾아보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리얼 라인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오픈 인터벌을 베이시스로 준 그런 토폴로지에서는 이제 충분히 그 발레를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거 도움 되냐라고 여쭤봤을 때도 그런 것보다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 네, 보니까 방금 이제 네, 발레라고 말씀하신 게 네. 양쪽이 닫힌 인터벌을 말씀을 주셨던 거였죠? 아, 양쪽이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오픈 인터벌 양쪽이 이렇게 열려 있는 오픈 인터벌인데 그거를 마이너스 이제 n분의 1하고 n분의 1 네네 해서 그거를 이제 이 아마 영어로 가니까요. 인파이나이트하게 네네 그걸 아마 인파이나이트하게 인터섹션 해보시면 이제 우리가 네, 원하는 0 오픈셋의 더만 하고 가겠네요. 네, 형태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근데 그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림으로 상상이 되지 않나요? 뭔가 계속 쭉 엄청 축소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엔 얘가 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이것도 뭔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뭔가 계속 점점 작아지면 얘가 원래는 선이었지만 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그 리얼 라인에다가 제가 좀 저도 몇 가지 해봤었는데 디스크릿 토폴로지 그냥 줘버리면 그때는 걔도 토폴로지가 그러니까 점 하나도 그때는 토폴로지로 들어가기는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뭔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스탠다드 토폴로지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주면 이제 토폴로지가 안 된다라는 걸 보일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조금 네 좀 이게 그래서 위상수학이 좀 이제 어렵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금 말씀 주신 마이너스 n분의 1 오픈 인터벌 마이너스 n분의 1하고 n분의 1을 계속 n을 계속 인피니트하게 n을 계속 키워가면서 교집합을 구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점으로 갈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경우 이렇게 인피니트도 하는 경우에 네, 딱 점으로 갈는지가 사실은 이게 극한값을 생각하면 점일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이제 토폴로지에서도 그런 거를 극한값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가 제가 지금 딱 받아들여지진 않아서 그러니까 극한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 무한 교집합, 그 집합론적인 그런 언어로 이렇게 교집합시키는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니면 하면 비율법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아직도 오픈 인터벌로 남아 있다면, 근데 그것보다 더 작은 걸 상상할 수 있죠. 예, 그러면 뭐 그렇게 만약 예, 결국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찬 선생님이 말씀하신 네, 그런 센스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예. 그 이제 송영시 선생님의 그 코멘트가 제가 느끼기엔 어떤 뭔가 모티베이션 그런 차원에서 좀 잘 안 와닿는 느낌이 있다고 네, 하시는 것 같다고 저는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별 생각 없이 이제 책을 읽었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제 승진 선생님도 얘기하셨듯이 그 해석개론 정도를 공부를 할 때 조금 그 그러니까 그 해석개론 교과서 앞절에 막 위상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실직선의 위상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뭐 그 함수의 정의역의 모양에 따라서 얘기가 많이 달라지는데 그때 이제 이게 열린 구간을 잡았느냐 아니면 양쪽 끝에 닫아놓고 이렇게 잡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스탠다드 토폴로지 같은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라는 질문을 딱 만약에 하신다면 이제 그 이제 뭐랄까 그 해석 개론을 하던 그런 마음의 고향 같은 느낌이랄까 그 열린 구간 같은 그런 예쁜 베이시스 엘리멘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 해석 개론의 그 얘기랑 좀 연결해서 하니까 조금 뭐랄까 그 마음의 고향 같은 이그젬플을 하나 갖고 있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무한 교집합 같은 거 왜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에서도 뭐 아주 뭐 단편적인 답일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아까 승진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이제 그 무한 교집합도 오픈셋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그 마음의 고향에서는 그렇게 무한 교집합했을 때 열린 구간에 무한 교집합이 닫힌 구간이 되는 사례도 있으니까 그런데 열린 구간에서 얘기하는 그 미적분이랑 닫힌 구간에서 얘기하는 미적분이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데서 조금 우리가 느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혹시 발언해도 될까요? 저 예전에, 음, 그 수질 채널에 올라온 영상 중에 이제 기대수 스터디가 위상수학으로 넘어가기 위한 디스커션 뭐 그런 영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위상수학은 어떤 해석학, 그러니까 미적분학을
좀 더 일반적인 공간에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티베이션이 있다라는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전 이번에 어떤 서브 베이시스 내용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왜냐면은 서브 베이시스 자체가 이미 집합에서 항상 정의가 되고, 그리고 그거에 인터섹션, 그러니까 파이널 인터섹션을 하면 항상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으면 항상 토폴로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집합에서 토폴로지를 만들 수 있다. 어떤 이런 흐름을 위해서 토폴로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베이시스를 생각하고 서브 베이시스를 생각을 하는 이런 서사 자체가 그 미적분학이랑 연관되는 모티베이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납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좀 더 일반적인 공간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 좀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저도 이제 요번에 영상 보면서 조금 생각했던 게 아까 그 승빈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요. 그 베이시스를 처음 이제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뭐 이 함수가 연속이냐 아니냐를 위상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오픈셋의 역상이 오픈셋이냐 막 이런 걸로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기대수 시리즈 순서는 아직 안 온 걸 수도 있는데 그 이제 해석학제 같은 거 보고 그런 거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냥 완전히 임의의 오픈셋을 보는 거 대신에 베이시스 엘리먼트 그냥 열린 구간 아주 구체적으로 A에서 B까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구체적인 함수가 주어졌을 때도 그거의 인버스 이미지 같은 거를 좀 상상하기도 쉽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에 대한 어떤 그 베이시스 있으면 좋구나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서브 베이시스는 사실은 별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조건이 굉장히 너무 그 뭐랄까 그냥 유니온에서 X가 되면 돼 이거의 끝이니까 이 서브 베이시스로 만든 위상이 실제로 어떤 모양을 갖는지가 막 링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냥 베이시스는 베이시스 엘리먼트들의 유니온을 만든 게 이게 오픈셋이 이게 나오는데 그 서브 베이시스는 한 달이 걸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몹시 불편한 면이 있었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간단한 조건 유니온에서 전체가 나오면 항상 위상 구조를 줄 수 있다. 그런데 어디에서 조금 뭐랄까 그 감정의 해소를 좀 받았냐면 서브 베이시스의 원소도 오픈셋이어야 된다.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X라는 집합이 있고 이 집합의 서브셋 중에 뭐 A, B, C라는 이 집합이 오픈셋이 되게 한 그런 위상을 주고 싶다면 최소한 A, B, C를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서 시작을 해야 될 건데 이것이 만약에 전체가 X가 될 수 있었다면 어,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정도의 감정을 남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승진 선생님 발표하신 노트에서는 지난주와 또 동일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깝다. 그래서 거리인가 또 당연히 그게 아니 다른 센스를 얘기하시는 건데 약간 예. 순서라는 게 조금 더 그러니까 순서를 규정해준다 정도 이게 음. 가깝다라기보다는 근데 순서라 하기도 좀 그렇긴 하네요. 이게 좀 약간 이 약간 애매하긴 하네. 고정관념이 이제 또 네, 실직선의 순서라고 하면 그게 곧 거리를 주는 거고 네, 해가지고 예, 그쵸. 감정이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네, 근데 아주 좋은 해석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좀 더 익숙해져 보겠습니다. 자주 얘기해 주세요. 도큐멘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저도 이승진 선생님 말씀 어떤 추상화 그런 거 듣고 되게 설득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더 집합론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였던 게 이게 꼭 거리 함수나 그런 게 없이도 집합에서의 포함 관계만 가지고 어떤 추상적인 관계를 좀 정의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덩어리라는 개념 자체가 뭉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한 덩어리로 보겠다. 또 얘랑은 또 다른 덩어리고 아니면 뭐 그걸 또 유니언하면 또 그게 덩어리가 되고 이런 거 자체가 거리 함수나 그런 개념 없이도 어떤 원소는 어떤 원소랑 상대적으로 좀 더 긴밀하다. 그런 추상화를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습니다.
네, 저 사실 덩어리라는 용어에 대해 불편함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해소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덩어리에 대한 어떤 그 덩어리라는 그 어떤 그 대상을 이제 승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덩어리에 있는 것들끼리 모종의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예, 사실은 그 이제 덩어리라는 표현은 이제 채널지기 교수님이 위상을 얘기할 때 항상 쓰는 표현인데 사실 별로 공감이 안 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점점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스멜스 있으시면은 해주셔도 된다. 네. 저도 그 손영식 님께서 그 무한급집합, 무한곱연산이라고 해요. 그게 왜 안 되고 유한계만 돼야 되냐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그냥 오픈 인터벌에 대해서는 그런 예외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또 좀 생각을 해보니까 토폴로지를 그 로어 리밋 토폴로지로 줬을 때는 또 딱히 무한번 인터섹스를 해도 상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오픈 인터벌이라는 예시만 알고 있는 거지. 사실 나도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또 들긴 하네요. 그냥 예시만 오픈 인터벌이 약간 그게 발레다 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 결국엔 나도 잘 모르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그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는 다 부분 집합을 가지고 있으니까 걔는 어떤 식으로 해도 이제 교집합 다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보장해주는 거는 이제 요한계까지만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그 이게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냥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상상할 때 그 이 덩어리 안에 있는 애들끼리는 다 어떤 수준으로 같다라고 묶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를 너무 작게 줄이다 보면 이 수준이라는 게 좀 없어지지 않나 약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그냥 리얼라인에서 네이버후드를 좀 약간 그래도 제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 왜냐하면 네이버후드 정해주려면 입실론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엡실론이 너무 작아지면 이제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이제 저는 그 추상화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늘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또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조금 뭐 이게 증명은 아닙니다만 그냥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냥 제 생각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좀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보면 지금 제가 아는 거는 이제 저희가 뭐 입실론 델타 같은 거 할 때 사실은 거기서 그 오픈 세트를 합집합을 하거나 교집합을 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그 볼드를 자꾸만 줄여나가는 것뿐이지. 예. 그래서 뭐 특정 특정 함수가 어떤 값에 수렴해 갈 때 연속이면 그 딱 그 x라는 점에서 p라는 점에서 연속이면 fp가 이제 극한값하고 같게 될 때 그 x가 p라는 거에 딱 그 오픈셋이 아니고 딱 그 점 하나라면 이슬론 델타 용법을 적용하기 어렵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 논의할 때도 어쨌든 오픈셋을 다 합집합을 만들거나 해서 그거에 뭐 그 뭘 오픈셋을 다시 정의해서 뭘 쓰거나 교집합을 해가지고 또 그 교집합 나와 있는 놈을 오픈셋으로 해가지고 핸들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는 본 적이 없어서 네. 이제 나중에 이 위상수학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거를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본 적이 없어서 눈에 잘 안 와닿는 거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좀 이렇게 그래도 조금 위상의 그렇게 오픈셋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이유라고 생각했던 거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 위상 제일 처음 시간에 삼각형하고 원 그리셔가지고 1대1 대응하면서 오픈 세트를 다 잡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특정 근방의 원에서의 오픈 세트 모아놓은 것들하고
사각형으로 옮겨갔을 때 모아놓은 것들하고 뭔가 비교를 해가지고 뭔가 아구를 맞춰보려면 뭐 그러면은 합집합이나 교집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뭐 거기서도 뭐 거기 무한합집합은 예, 좀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하든 아무리 작은 오픈볼을 잡더라도 아, 정말 작은 것들의 무한합집합이 그 오픈볼을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약간 조금 덜 와닿는 뭐 그 정도로의 감각을 갖고 있는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아마 이 틀린 말일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어, 흐릿하게 남아있는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어, 사실 지금 이 위상을 정의한 그 세 가지 조건 만족시키는 게 이게 위상이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정의잖아요. 이 추상적인 정의가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부르바키라고 부르는 그 부르바키에서 만든 정의로 알고 있거든요. 부르바키라고 이 수학사를 막 찾아보면 되게 재밌는 집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부르바키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는 사람이 이런 방식의 정의를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추상적인.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승진님 얘기했지만 사실 이 집합에 열려 있음, 닫혀 있음 이런 거의 모티베이션은 실직선 거기에 미적분을 하면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이 위상이라는 것을 사실 베이시스 엘리멘트를 가지고 뭐 이것들의 유니온으로 표현될 수 있는 집합을 뭐 열린 집합이라고 하자. 이런 완전히 해석 개론 수준에서의 오픈 앤 클로즈드의 개념이 우리의 직관에 잘 맞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이 위상의 아주 추상적인 정의는 그런 거를 이제 상당히 이제 숨기고 굉장히 이제 약간 수학 허세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의 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에센셜을 딱 멋들어지게 뽑아낸 아주 아름다운 정의지만 근데 이게 뭐 뭔가 우리가 이게 직관적으로 볼 때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정의 이런 정의가 꼭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꼭 킵해야 되는 것 같진 않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왜 이 세 가지로 왜 이따구로 정했지 이런 생각은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 아닐까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극한 얘기 나와서 잠깐 저도 이제 그래서 그 덩어리 안에 있는 애들이 결국 충분히 가까운 애들이라고 정의를 한 거라는 걸 받아들였을 때 제가 또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그 극한이 이제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이제잖아요. 그 말은 모든 오픈셋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X 자체는 아니지만 X랑 가까운 애들을 다 규정해 놓은 건데 걔네들 그러니까 모든 입실론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X랑 다를 바 없다. 근데 X에 무한하게 가깝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X가 속해 있는 모든 입실론 근방이란 건 결국 충분히 가까운 애들을 다 봤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델타만큼 이제 존재한다. 이게 좀 되게 와닿거든요. 제가 지금 말로 해서 조금 되게 그럴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뭐 이제 네 뭐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되게 좀 이 덩어리 안에 있는 친구들끼리는 다 이제 충분히 가깝다. 이제 그 거리를 논할 수 없을 만큼 가깝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났을 때는 모든 입실론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X는 1 필요는 없지만 X랑 같은 건 아니죠. X랑 이제 충분히 가까운 애들이 다 봤더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그게 되게 좋았습니다. 네, 또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안 계시면은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